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우리가 이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압력, 그 다음에 부피, 이제 온도, 몰수 등등, 그 다음에 기체 상수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온도 이야기, 절대 온도 이야기 했고요. 절대 온도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온도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어떤 우리가 어디 갔냐?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그 x축을 온도를 그리고 곱하기 이제 몰수, 그다음 y축을 압력 곱하기 부피를 하면 얘가 완전히 직선을 그리고요. 그 직선이 닿는 0이 되는, 이거 좀 그림이 잘못됐는데, 그림이 약간 잘못됐는데, 얘가 쭉 내려가서 예를 들어 다른 색으로 쭉 연결이 돼 갖고 여기 이제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0이 되는 점. 그 점이 바로 이제 절대 0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실험적으로 이 값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한 값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섭씨 0도, 물이 어는 0도라고 하는 거는 절대 온도로는 273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그냥 실험적인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온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제 방정식을 만족을 하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프레셔, 압력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프레셔. 자, 압력은 저기 힘인데 그냥 힘이 아니라 똑같은 힘을 주어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가 나무를 판때기 구멍을 뚫고 싶어요. 구멍을 뚫고 싶은데 이제 구멍을 뚫는데 예를 들어 저기 요런 막 몽둥이를 가지고 구멍을 뚫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뚫어지죠. 그죠? 어떤 힘을 내가 1뉴턴, 10뉴턴의 힘을 가했다. 가해서 좀 뚫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뚫리죠. 자, 근데 똑같은 거를 내가 이런 저기 도구를 가지고, 송곳을 가지고, 뾰족한 송곳을 가지고 내가 뚫는다고 하면은 뚫리죠. 얘도 10뉴턴이에요. 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힘을 집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얘는 이제 뚫린단 말이에요. 얘를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뚫린단 말이에요. 빠지지. 이제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자,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응? 자, 이거는 이제 힘을 좁은 영역에 집중해서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타내는 어떤 물리적인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힘을 좁은 영역에 집중시키느냐 하는 그걸 나타내는 단위를 압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힘은 똑같지만 힘 나누기 얘가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에요.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에요. 자, 이 값이 크기 때문에 얘는 이제 뚫리는 거죠. 같은 원리로 칼이 무뎌지면은 칼을 갈잖아요. 칼을 날카롭게 만들어야 잘 썰어지잖아요. 똑같은 힘을 줘도 칼이 무디면은 잘 안 썰어지는 거고, 칼이 날카로움 잘 썰어지는 것도 역시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영역에 힘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나타내는 단위가 압력이고요. 자, 압력은 이제 P라고 보통 쓰고요. 이 압력은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압력의 단위가 있을 텐데 압력의 단위를 우리가 SI 유닛을 하면 힘의 단위가 있고 저기 면적의 단위도 있잖아요. 그걸 1파스칼이라고 하는데 PA라고 쓰고요. 파스칼 사람 이름이죠. 1파스칼은 뭐냐면은 1뉴턴의 힘을 1m 제곱의 면적에 가하는 것을 1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1뉴턴은 얼마였어요? 1kg.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길이, 질량, 속도의 단위로 아니 시간의 단위로 바뀔 수도 있겠죠.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으니까 곱하기 다시 미터 제곱을 하면 1kg에 미터는 마이너스 1승이고 세컨드는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것만 보면 이게 압력의 단위인지 얼른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SI 유닛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압력의 단위를 날씨를 보면 항상 나와요. 대기압이라는 게 나오는데 1기압이란 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1기압. 공기의 압력이란 뜻이에요. 공기가 압력을 갖고 있어요. 왜 공기가 압력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튼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를 우리가 이 파스칼의 단위로 한번 바꿔볼게요. 1기압의 단위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760 토르 이거는 이제 수온주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밀리미터 Hg. 자,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수온주의 높이하고 관련된 건데. 자, 근데 또 많이 쓰는 단위가 뭐냐면은 이게 1013.25에 밀리바라는 단위를 또 써요. 이 바라는 단위가 내가 잊어먹었는데 역사적으로 왜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밀리바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1바가 1.01325 바가 되겠고요. 근데 1바가 얼마냐면 10의 5승 10만 파스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1기압을 다시 SI 유닛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파스칼로 쓰면 이게 다시 5개가 앞으로 돼갖고 1.013까지만 씁시다.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굉장히 큰 값이에요. 1미터 제곱 스퀘어 미터당 가하는 힘이 무려 10의 5승 뉴턴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기압이에요. 우리는 대기압을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자,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니야. 구현을 하는 현실이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큰 값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물탱크를 하나 놔두고요. 물탱크를 하나 놔두고 여기 이렇게 그릴까요? 물탱크가 하나 있어요. 물탱크가 하나 있고 옆에다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짠. 아이고. 이런 물탱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얘가 1m고요. 얘가 1m예요. 사실은 요 길이는 상관이 없긴 한데 이제 아무튼 편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10m라고 하면 이 10m 높이 1톤, 10톤짜리겠죠. 얘가 힘을 그러니까 중력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밑으로 가라앉을 텐데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자, 근데 뭘 하냐면은 위에를
그러니까 요 위에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진공 상태 공기 분자를 다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평면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요런 얘랑 이제 나란한 이 상태로 이제 진공 상태에 그러니까 요 위쪽은 베이큐음이고요. 진공. 자, 아래쪽은 그냥 에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느냐면은 그 공기가 밀어내죠. 그러니까 공기가 사실 이쪽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이 진공이니까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두 힘이 정확히 비겨서 10m 높이의 물탱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압력이 되겠습니다. 이 대기압이. 왜 그러냐면은 자, 물탱크가 중력 하에 있으면 얘가 작용하는 힘이 F는 mg죠. 이게 얼마고 하니? 이게 1톤이니까 10의 4승 킬로그램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 대략 10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이게 10의 5승 뉴턴이에요. 자, 근데 위로 가면은 그 위쪽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하냐면 얘가 바로 이 베이큐음이 작용하는 힘이 얘가 얼마고 하니? 그 공기가 밀어올리는 힘이 F는 중력이고 압력에다가 곱하기 면적을 하면 되겠죠. 압력이 얼마고 하니? 대략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이고요. 퍼 미터 제곱이고 파스칼이니까 곱하기 1미터 제곱을 하면은 얘가 10의 5승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자, 그러니까 10m 대략 10m 정도의 물기둥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대기압의 세기가 되는 건데, 크기가 되는 건데, 자, 이 수치를 저도 처음에 접하고 상당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고요. 여기에 뭔가 감흥이 있으면은 이걸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는 대기압을 느끼지 못하는가? 대기압이 없는 데서 살아보면 알아요. 일단은 진공 상태 만약에 너무 끔찍한데 어떤 물체를 갖다 놓으면은 생물이 됐든 무생물이 됐든 완전히 박살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경우가 있긴 있죠. 바람이 부는 건 아주 약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등고선을 그리는데 등고선이 아니라 기압선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날씨를 그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는 고기압이고 쩔로 가갖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저기압이고 일단 가끔가다 이제 이런 태풍도 나오고. 자, 이 선들이 뭐냐면은 기압이 일정한 그런 선이죠. 등압선이라고 하죠. 등압선. 지도에서 날씨 지도를 보면 자, 만약에 이제 약간 이게 해갖고 여기가 1013 얼마고 여기가 1014고 이런 수치가 이제 잘 보면 있는 지도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바람이 어디로 불지 알 수가 있죠.
바람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불겠죠. 뭐 태풍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산을 올라가거나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귀가 먹먹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압력이 낮은 데에 있다가 특히 이제 비행기를 타면 제일 심하게 느끼는데요. 비행기가 하강할 때 귀가 먹먹해지죠. 귀가 먹먹해지는 이유는 기압이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내려와서 갑자기 얘가 대기가 내 귀를 누르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안에 있는 고막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로 우리가 그런 경우에 기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이런 1기압 수준에 맞도록 우리는 생물들은 진화해 온 거죠. 거기에 맞지 못하는, 적응하지 못하는 기관들은 다 도태가 되는 거니까.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단위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면 압력에다 부피를 곱한 게 몰수고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 얘기했지만 압력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단위가 곱하기 미터 3승이죠. 큐빅 미터니까 얘는 뉴턴의 미터고 이건 뭐의 단위? 주울 에너지의 단위와 같죠. 주울. 그러니까 얘도 주울이 돼야 되겠죠. 주울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온도의 단위는 켈빈이라서 그 다음에 이거 N은 몰수고 양이죠. 사실 물질의 양이죠. 자, 그런 이유로 R 값의 단위가 이제 줄 퍼 몰 켈빈 이렇게 되는데 단위가 이 값이 어떤 정해진 값이란 말이에요. 8.314인가? 이걸 우리가 게스 콘스탄트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어떤 기체를 가져와도 똑같단 말이에요. 몰수하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이야기고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다. 물론 이상기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내가 수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질소가 됐든 이산화탄소가 됐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주울이니까 얘 압력에다가 부피 곱한 게 이게 뭔가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자, 이가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몇 번 나올 것이고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이제 상수가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이 R이라고 하는 이 게스 콘스탄트를 보면 게스 콘스탄트를 잘 보게 되면 이게 기체 종류와는 무관한 상수인데 지금 여기 아주 기본 유닛, 그러니까 주울은 에너지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에 켈빈은 이제 온도의 기본 단위인데 물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단위이긴 하지만 얘는 이제 아주 기본 단위예요. 근데 몰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자의적인 단위죠. 물론 크기와 관련된 단위란 말이야. 몰은 이제 약간 이게 물질의 양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이 물질의 양을 제거하고 이 어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몰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몰수는 사실은 뭐냐면 1몰의 그 1몰이 대략 그 뭐냐 수소 1g을 기준으로 했는데 탄소는 12g, 탄소 12g. 얘가 항상 같은 게 뭐냐면은 얘가 차지하는 이상기체의 부피도 똑같고요. 부피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요. 얘가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1몰의 개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 사실은 양성자, 핵자가 몇 개 있느냐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수소 핵자, 그러니까 뉴트론이나 프로톤을 1g을 만들려면은 그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 이걸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1몰의 그 결국은 개수가 1몰의 그 분자 개수가 분자 또는 원자 개수가 입자라고 합시다. 입자 개수가 우리가 이걸 아보가드 넘버라고 하고요. NA라고 하고 아보가드로 수. 얘 값이 6.022 곱하기 10의 23승. 단위는 개죠, 개수죠. 자, 그래서 몰수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입자의 수예요. 입자 수인데 입자 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이게 입자 수가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있으면 1몰이고 그거의 2배면 2몰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다시 그러면은 이 그 방정식 이거를 PV는 NRT를 다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는데 N 대신에 몰수 대신에 이걸 넣는 거죠. 그 얘를 다시 넣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얘를 다시 다른 상수로 변환을 해요. KT라고 하고요. K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상수인데 이거는 이제 그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넘버로 나눈 값이고요. 기체 상수는 8.314 곱하기가 아니라 줄 퍼 몰에 켈빈 이렇게 되고 아보가드로 넘버는 얼마냐면 6.022 곱하기 10의 23승 개수에다가 이게 단위가 1몰에 이만큼 있다는 거라서 결국엔 몰이란 단위를 지울 수가 있는 거죠. 몰이란 단위를 지울 수가 있고요. 이 값이 얼마인 거 하니?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 자, 몰이란 단위가 없어졌어요. 자, 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예전에 아보가드로를 비롯한 화학자들이 이 기체 반응 실험을 하면서 그 정립한 그런 상수인데 몰도 그렇고요. 자, 이거는 그 몰이라는 단위를 필요 없이 더가 펀더멘탈한 컨스탄트가 된 거고요. 그냥 그 온도와 에너지의 관계만 주는 그런 단위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런 상수로 다시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압력, 부피, 기체 분자수, 온도 이런 것만 가지고 다시 쓴 거고, 그때 얘가 이제 만족하는 방정식이 이렇다는 거고요. 상태의 방정식이. 자, 이때 K 값을 이런 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볼tz만 상수라고.
볼트만 컨스턴트. 얘는 자연이 갖고 있는 고유 상수예요. 네 번째로 중요한, 아니 뭐 순서를 따지긴 그렇지만, 자, 펀더멘탈 컨스턴트. 그러니까 잠시 펀더멘탈 컨스턴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펀더멘탈 컨스턴트는 아직 이전에 하나가 있었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은 중력 상수가 있었어요. 중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이 펀더멘탈 컨스턴트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부터 유도될 수 없는 그런 상수라는 뜻이에요. 다른 상수들이 사실은 이 펀더멘탈 컨스턴트로 유도되긴 하지만, 그 중력 상수의 경우는 얼마냐면 6.67 두 자리만 하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의 뉴턴의 얼마지? 킬로그램 제곱미터 이렇게 되나? 자, 이런 단위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속도가 우리가 아직 하진 않았지만 2학기 때 나올 거고요. 일반물 2에서 얘는 2.99. 이거는 사실은 하나 적어줘야 돼요. 얘는 2억 9,979만 2,458 미터 퍼 세컨드. 다분히 정의된 값이고,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기로. 양자역학과 관련된 플랑크 상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츠만 상수가 있어요. 자, 볼츠만 상수가 이제 보통 K라고 쓰고, 자, 얘가 연력학의 기본 상수라고 보면 돼요. 자, 일단은 뭐 처음 나온 거는 기체 분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처음 나오고, 얘가 왜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왜 볼츠만 콘스탄트 그 값이냐 이건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고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디얼 가스를 분자 단위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걸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먼저 거기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 17장에 이그젬플 예제 17.1 뭐냐면은 이상기체 1몰에 부피가 얼마인지 구해요. 부피는 물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온도는 조건은 뭐냐면은, 왜냐면 온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일기압이고 대기, 그 다음에 0도씨예요. 일기압 0도씨에서 이상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얘는 이걸 쓰면 되죠. PV는 nRT를 써도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볼륨은 몰수를 V로 나눠주면 P로 나눠주면 되는데 1몰이라고 했으니까 N은 1이고 1몰에다가 그 다음에 R 값은 얼마냐면 8.314의 줄 퍼 몰 K니까 퍼 몰 K 켈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템퍼러처가 얼마인 구하니 273도 K죠. 세 자리만 합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압력이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걸 한번 비디오를 잠시 중단시키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계산을 하면 이 값이 이렇게 나와요.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수치만 따지면 이렇게 되고, 단위는 미터 제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울이 있고 뉴턴이 있어갖고, 여기 보면은 몰은 지워지고 주울하고 뉴턴을 나누면 미터가 나와서 미터 3승이 나오죠. 미터 3승이 나오고, 자, 이거를 부피로, 우리가 잘 쓰는 부피로 바꾸면은 22.4리터예요. 자, 1 큐빅미터는 1000리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분자 단위에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먼저 나왔고, 이거를 분자 단위에서 이해한 거는 나중 이제, 그러니까 볼츠만이나 깁스에 와서 이해를 했는데, 자, 키네틱 시어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정한 박스 안에, 박스가 뭐 꼭 사실 필요한 건 아닌데, 박스가 있든 없든 이상기체 상당 방정식 성립할 테니까, 아무튼 어떤 박스를 생각을 해요. 편의상 이렇게 생긴 박스, 2차원 3차원으로 그리게 이렇게 생겼고, 여기 박스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걸 좀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요 박스 안에 기체 분자가, 이상기체가 있다 그랬어요. 이상기체 분자들이 있는데, 그 분자들이 이제 안에 막 돌아다니겠죠. 자, 근데 아이디얼 가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분자들은 그 벽면과만 충돌해요. 벽면과의 충돌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호작용은 없어요. 상호작용은 없다. 가정이고 사실 실제로 거의 만족을 하는 조건이고요. 사실 상호 충돌을 하긴 하는데, 상호 충돌을 하는 게 어차피 일레스틱 컬리전이라서 대부분 아무런 영향이 없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아이디얼 가스의 엄밀한 조건은 여기서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될 거고, 그러니까 벽면 입자들이 벽면과만 충돌을 해요. 자, 그리고 요 전체 부피를 V라고 하고, 이쪽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이쪽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뭐 전부 다 똑같이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 L이라고 하고, 요 벽면을 면적을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 면적이 A예요. 자, 그리고 이쪽 축을 편의상 X축으로 잡고, 이걸 Y축, XY, 아니 이걸 Z축, 이걸 Y축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힘이 작용하는 데는 벽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벽면에 작용하는 힘이 이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에 해당하는 거죠.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자, 이 벽면이 있고, 가상의 벽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실제 벽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자, 벽면이 있는데, 벽면에 이제 어떤 입자가 날라와서 얘가
그대로 일라스틱 컬리전을 한 다음에 벽면은 변화가 없고, 자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작용하는 유일한 힘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반사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벽면이 필요 없는 이유는 이게 마치 이 굉장히 많은 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사되는 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다른 입자가 이렇게 날라오는 거랑 구별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건데, 자 그 얘기는 생략합시다. 헷갈리니까. 자 아무튼 이런 이제 힘이 작용이 되고, 여기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면 force, 그러니까 x 방향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얘가 힘이 얼마냐면은 크기가 얘가 운동량의 변화, 얘가 원래 mv였는데 x 방향, y 방향, z 방향 변화가 없고 mvx에서 x 방향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v 값인데 x 방향, y 방향은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vx가 마이너스 vx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운동량의 변화가 델타 p, 그러니까 델타 p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인 구하니 2배의 mv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t는 얼마냐면 이 입자들이 얼마나 자주 부닥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얼마나 자주 부닥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입자 한 개를 가지고 하면 one particle 입자 하나가 얼마나 자주 얘가 부닥칠 거냐면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속도랑 관계가 있죠. 그래서 델타 t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래서 델타 t는 입자 하나는 vx에다가 델타 t 곱하면 이게 2배의 l이 되는 거죠. 한번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델타 t는 다른 게 아니라 2l 나누기 vx 이렇게 돼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l분의 m v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입자 하나에 대한 거니까, 자 이 입자 하나에 대한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입자의 속도가 평균을 해야 되잖아요. 평균. 이 평균을 하면 이 힘이, 입자 하나가 작용하는 힘이, 다른 거는 상수니까 L분의 M은 상수고, 얘가 Vx 제곱을 평균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Vx 제곱의 평균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x 방향이 있고 y 방향이 있고 z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 합일 텐데, 그러니까 얘를 v 제곱을 평균을 해도 얘가 각각의 평균의 합이겠죠. 근데 얘가 완전히 무질서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완전히 무질서하죠. 운동에서는 얘가 평균적으로 X방향이나 Y방향이나 Z방향의 속도의 크기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속도의 크기는 다 똑같아서 얘가 각각이 전부 3분의 1씩.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Vx 제곱의 평균이나 Vy 제곱의 평균이나 Vz 제곱의 평균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다른 게 아니라 3분의 1의
V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3L분의 M의 V 제곱의 평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입자의 개수가 한 개일 때 이렇다는 얘기고, 실제는 굉장히 많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입자의 속도의 분포도 다양할 거고요. 분포도. 자, 그래서 이게 저기 힘 n개의 입자가 작용하는 입자가 벽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n 곱하기 여기서 구한 F 이렇게 될 거고, 그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다시 A로 나누면 될 거예요. 그래서 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자 한 개에 대한 거니까. 자, 이게 바로 이 기체의 압력이죠. 그래서 이 기체의 압력이 그러니까 NF 나누기 A가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F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N 곱하기 여기 F를 다시 여기서 계산한 거를 여기다 넣고 나누기 A를 하면 되죠. 자, 근데 이건 뭐냐면 요거는 L 곱하기 A를 하면 이건 부피죠. 자, 이게 얼마냐면은 V분의 N에 하고 얼마인 거 하니? 3분의 1인가? 3분의 1 하고 M의 V의 제곱의 평균. 자, 이걸 약간 바꿔서 쓸게요. 약간 바꿔서 쓰면 여기다 P에다가 V를 쓰고요. 3분의 1인데 3분의 1을 쓰지 말고 3분의 2를 먼저 쓴 다음에 3분의 2 N하고 뭘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2분의 1 이렇게 나눠서 써요. 이렇게 나눠 쓰는 이유는 분명해지는데, 얘가 그 운동 에너지죠.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분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막 여기 여러 개의 분자들이 이제 무질서하게 돌아다닐 텐데, 막 반사도 됐다가 막 돌아다닐 텐데, 뭐 속도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지만 평균값은 이제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근데 또 기체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얘가 n 곱하기 k 곱하기 t잖아요. 다른 얘기로 말한다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이걸 E라고 할까? 입실론이라고 합시다. 스몰 e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이 정확히 2분의 3 kt가 된다. 아하. 자, 다른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온도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높다, 뜨겁다, 차갑다, 뭐 공기 중 덥다, 뭐 대기 같으면 덥다, 춥다 라고 하는 게 뭐냐, 또는 어떤 물체가 뜨겁다, 차갑다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분자의 평균 에너지와 관계가 있어요. 기체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지만 평균 에너지와 에너지량과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재밌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저기 숙제로 숙제가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숙제를 낼지 안 낼지는 내가 봐야 돼.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예를 들면 수소 분자, 뭐 산소 분자, 심지어 대기로 할까요? 산소 분자 그냥 합시다. 산소 분자, 아니 질소 분자, 질소 분자. 이 대기에 가까운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T가 300K, 여름 날씨죠. 300K 계산이 쉬워서 많이 쓰는데, 이건 뭐 대략 27.3도 C에 해당하는 거죠. 요새 날씨와 비슷해요. 300K에서 1기압. 1기압 필요 없죠. 요새 기압이 필요 없습니다. 기압은 아무 필요가 없고, 기압은 이제 기체 분자의 숫자, 그러니까 밀도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분자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물론 이제 이상 기체를 가정을 하고,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봐요. 이거 간단하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관계식을 다시 쓰면은 이거를 일단 2분의 1 치우고 3이 되고, 그 다음에 m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니까 3kt 나누기 m이 이게 v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스퀘어 루트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평균 그 속도가 되는 거죠. 여기 스퀘어 루트. v가 아니라 v의 평균은 0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속도의 크기라고 쓸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 자, 이게 실제로 대기 중에 돌아다니는 분자들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